사실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만 여야 서로를 향해서 누구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냐라는 의심이 있었죠.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월 11일에 선고한다라고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재판관들, 보수성의 재판관을 콕 집어서 지금 헌재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파면 안 할 생각이냐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을사오적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국민의힘인 반면 윤기천 부위원장 여기 보면 또 아니 4월 11일인 걸 어떻게 하냐. 4월 11일 아니에요. 4월 4일인데 그것도 이제 내통. 서로 내통했다. 근데 어느 정도 내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낮은 거 아닙니까 서로? 근데 4월 11일이 아마 그 마지노선일 거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4월 18일로 안 하고 4월 11일로 한 이유는 보통 이제 일주 정도는 재판관들이 쉰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때까지 하자라고 마지노선으로 정했을 것이다라는 설이 많았고요. 저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저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대1 부분은 사실 8대0을 많이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 왜 7대1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기피 신청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그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기피 신청한 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7대1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였죠. 누구나 8대9에서 7대1.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을 내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간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그 재판 과정을 반영시킨 추측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내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정보를 가장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첩보들을 종합해 보면 정보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피 촉구도 좀 했었고 그러면 그런 특별한 관계가 일단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고 물론 그게 이제 확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국민의힘에 향해서 내통서를 제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헌재, 특히 특정 재판관 실명을 언급한 건 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그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런 보수 성향의 재판관 이른 석자들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줄줄이 저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김복형 재판관 청문회 때 민주당과의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었습니다. 후보자님. 네. 제가 곽지원입니다. 아세요? 네, 언론에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김복형 후보자 참여를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도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세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하는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도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민이 8명의 재판관들에게 직접 명령합시다.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연설 전에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작년에 있었던 김복형 재판관 후보자의 당시 청문회 모습을 본 이유가요. 최진영 변호사님, 당시 박지원 의원이 뭐 김복형 재판관 다 좋다고 칭찬한 건 아니고 청문회 태도를 문제 삼고 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N번방 이런 거 제대로 얘기 안 하는 지적하긴 했지만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뭔가 지금 판이 민주당에 좋지 못하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언급이 민주당에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전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대놓고 국민들에게 대놓고 세 분을 사실상 모욕 준 거 아닙니까? 세 분,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근거로 8명의 헌법재판관님을 5대 3으로 갈라치기 하시나요? 저는 저걸 보면서 세 가지 법률적인, 형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무슨 근거를 받았느냐? 결과는 공무상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혐의가 떠오른 것이고, 두 번째, 사실상 우리가 기소를 했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인용이야 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을사오적의 길,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이 대한민국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완용 같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 끌어서 뭐 그걸 두둔하는 건 아닌데 아마 민주당 쪽이나 야권 쪽에서는 올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뭐 을사년에 덧붙여서 일단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지 않는 재판관들 그렇게 일컫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통상의 시청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을사오적이 물론 뭐 전현희 의원은 이제 을사팔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공당의 원내대표,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1기 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세 분,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님이 말씀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고 청렴하고 했습니다. 이 청렴하다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재산 공개 다 하지 않습니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재산 공개로 7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500cc 준중형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그 좌파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현금으로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담당했던 주식을 투자해서 정말 많은 돈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한 법관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노파심에서 제가 순화를 하자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두고 뭐 일부에서 국민 감정,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재판관들의 성향 혹은 꼬집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한번 잠깐 순화를 하겠습니다. 그 성친 부의장님, 재판관들 이름을 언급하고 뭐 이념적 성향 나눌 수 있고 5대 3, 8대 0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이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약간 뭔가 참고하듯이 뭐 혹시 꾸짖듯이 받는 재판관들도 탄핵해야 된다는 김어준 씨 아이디어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그 말씀하신 거 뭐 좀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의 3명을 뭐 탄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족수 때문에 3명을 탄핵하게 될 경우 심판 심의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 뭐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빨리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 6명 중에 1명이라도 이건 사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뭐 3명, 2명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들은 거냐, 문영배 권한대행에게 들은 거냐,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 들었다면은 오늘 선고하는 걸 몰랐을까요? 오늘 아까 전에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 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내통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뭔가 내부 정보 저런 게 아니라 그냥 행간에 떠도는 얘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김복형 재판관은 좀 개인적으로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판결을 보면서 이래서 이분이 보수적인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보적, 보수적, 이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할 때 이랬잖아요. 즉시 임명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즉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요? 예. 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즉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위헌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저는 그게 보수적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문구가 있을 때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진보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헌 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판단, 저희가 생각하는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야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언급하는 재판관 중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조한창 재판관. 박용진 전 의원이 본인의 과거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긴 설명보다 직접 판검 박용진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이나 똑같이 12.3 계엄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었고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집에 있었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그때 상황과 그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과 좀 그래놓고 만일에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장막 뒤에서 헌재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 하신다 그러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야당 쪽 의원들 중에 일부에게 법조 출신 의원들 본인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이제 뭐 걱정하지 마라. 나를 왜 이렇게 국민의힘 추천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해도 된다. 보니까 최근 타깃은 조한창 재판관이더라고요. 저도 일부 뭐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김진욱 대변인. 이것도 일단 일방적인 박용진 전 의원의 주장이긴 한데 저렇게 청문회 때는 계엄은 황당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후보자 시절에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법률 양심 따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장막 뒤에서 딴소리 했다. 법복 입은 사기꾼이다. 모르겠어요. 이 주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특정 재판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한창 재판관께서 그동안 재판 이 변론 기일 중에 저는 단 한 번도 한 말씀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예. 그렇다면 조한창 저 재판관께서 이 어떤 이 평의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고 이 법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했다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조한창 재판관께서 지난 12월 달에 인사청문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고 그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황당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면 그때의 인식 그리고 이번에 4일 날 있을 조한창 재판관의 어떤 이 결론 이것이 다를 수 있겠는가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예. 지금 법복 입은 뭐 무슨 꾼이다 이렇게 지금 그 박용진 전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도 법복 입은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던가요? 그런 식의 이 대꾸성 비판은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한창 재판관님 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게도 이렇게 법복 입은 못못이다라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어느 쪽이든 하면 안 되는 저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 비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판결까지 끝난 상황 아닙니까? 예. 이 판결 과정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비판을 해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제 저희 뉴스탑텐에서 짚어봤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를 하면 유혈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시킵니까?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앞서 저희가 박홍근 의원이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뭐 불복, 저항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거다. 유혈 사태 일어날 것처럼 노골적 협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게 뭐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훨씬 나가신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는 뭐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용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열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 일정을 갖고 이게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음모론인 것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해 당사자예요. 현재 여러 가지 뭐 지표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예. 대선이 있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본인하고 연관된 것인데, 내가 대통령 가는 길에 막히는 모든 일은 다 문제가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국민께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18 자꾸 말씀하시는데, 5.18 때문에 가슴에 큰 상흔을 입고 있는 분들이 뭐 부상자나 유족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2차 가해예요. 왜 하필 모든 일 벌어질 때마다 5.18을 비교를 하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상처를 다시 돋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도 2차 가해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냥 존중한다라는 정도의 그 리더답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선거날이 잡히니까 여당에서는 4월 18일 안 넘긴 거 보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못 버틴 거다. 4대4 혹은 5대3 기각이다. 아니다. 6대2, 8대0 정도로 대통령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금요일 선고다. 180도 엇갈린 여야의 여론전부터 살펴봤습니다.